자, 이어서 세부능 특기사항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쓰는 건 선생님들이 쓰시는 거니까요. 학생들이 어떻게 선생님들 지도를 잘 받아서 세특을 정말로 좀 매혹적이고 아주 잘 써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 세부능 및 특기사항의 득을 받다. 이런 말이 나오도록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 현장에서 교사 선생님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책이나 자료들을 찾아보고 만든 거라서 일단 학교 선생님들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기록을 하실 때 학생이 활동을 100을 했으면 그 100에 대한 활동을 다 써주시지 못하니까 그 부분 중에 긍정적인 부분 위주로 발췌해서 기록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록이라는 게 아무래도 전체를 다 그릴 수는 없고 잘 쓰여져 잘 부각돼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은 선생님들에게 어떤 부분을 보여야지 자기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계속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학생들이 일단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쨌든 자기들이 책을 읽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많이 하죠. 어떤 책을 읽고 보고서를 쓰거나 발표를 하거나 뭐 온라인으로 뭐 예를 들면 줌으로 수업을 할 때 줌에서 어떤 걸 한다든가. 그래서 일단 온라인에서 하는 거는 학생들이 한 것을 교사 선생님이 진짜 확인을 해야지만 올려줄 수 있는 구조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안 하고서 뭐 했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학교 선생님들이 지도를 잘 받고 잘 따라서 교과 활동 자체를 잘 전개해야지만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세부능 및 특기사항 쓸 때 이런 점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핵심 지식은 뭐가 있을까? 자, 이거는 건국대 중앙대 쪽에서 만든 최근 자료죠. 학교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세특 기재 유형입니다. 여기에 지금 평균점이 높을수록 선호한 정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표준 편차는 작을수록 어쨌든 대다수의 교사들이 인정하고 있다 이런 뜻이니까요. 자, 가장 큰 거는 라죠, 라.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 활동에 대한 기술.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사회문화를 배웠으면 현재 사회문화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금 나타나는 것들 중에 뭐 사회문화 속에서 등장하는 뭐 기술 발달에 의한 인간 소외라든가 또는 뭐 최근에 이제 SNS에서 나타난 다양한 활동들, 그다음에 사생활 침해라든가 뭐 등등, 그리고 사회 계층화라고 해서 20, 30대 이제와 4, 50대 간의 경제적 격차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연계했다든가, 그다음에 보통 물리나 어떤 컴퓨터 쪽으로 연관된 것들은 뭐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보통 양자 컴퓨터 자체가 갖고 있는 양자 역학의 기본 원리가 기존의 슈퍼컴퓨터와 무엇이 다르고, 양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라든가 디지털 화폐 쪽에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는데, 양자 컴퓨터의 양자 역학의 기술 자체가 그쪽과 연관되어 있고, 갈수록 고도화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양자 컴퓨팅 자체가 어떤 것을 연관을 하고 있는지, 물리학에서 양자 역학을 배웠다면 그와 연관된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가는 수업 내 활동에 대한 관찰 및 사실적 기술. 이건 아무래도 연계보다는 조금 내려가는 거죠. 연계보다는 밀도가 좀 떨어지거나 수준이 내려가 있는 거죠. 수업 내 활동에 대한 다양한 관찰 및 사실적 기술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그 다음 바에 나와 있는 글쓰기, 발표력, 토론, 실험, 실습 역량에 대한 기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 실험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발표했을 때 그런 모습들을 잘 기록을 하겠죠. 그리고 학습 태도, 성실성 이런 것도 많이 쓰는 편이죠. 그에 비해서 좀 빈도가 낮은 거는 수업 내 활동에 대한 교사의 주관적 평가 중심. 이것도 평가가 들어가긴 해야 돼요. 원래 세부능 및 특기사항에 교육부 자체에서 권장하는 지침 중에 하나는 학생의 평가 중심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대학에서 볼 때 학생부 종합전형을 학생을 뽑으려고 할 때 지금은 이제 학생부 내에 다양한 자료들이나 정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세특 보고도 선발을 해야 되는데, 세부능 및 특기사항의 학생의 특징을 볼 때 이 친구에 대한 객관적 기술도 중요하지만 주관적 교사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대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한 과목에서만 좋다가 아니라 여러 과목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주관적 평가 자체도 하나의 평가 기준에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교과 성취 수준, EM의 성취도에 대한 기술도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 표현 편차도 큰 걸 봐서는 교사들 간의 선호도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러네요. 교과 활동, 교과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 활동과 그 다음에 수업 내 활동에 대한 관찰, 그리고 사실적 기술, 그 다음에 발표, 토론, 실험 실습 역량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받겠네요. 자, 이거는 학교에서 보통 선생님들이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제일 세특을 잘 썼을 때 또는 제일 뛰어난 학생들, 최상위 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세특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느냐? 자, 이거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다른 과목을 융합시켜서 연관시켜서 하는 인재들 그리고 그런 학생임을 보여주는 세특들이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위권 학생의 세특들은 단순한 지식의 이해가 아니고 학습한 지식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즉 배운 것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보여주는 세특이 그 다음 세특 정도. 그리고 가장 이제 수준이 좀 낮다 또는 학업에서 좀 많이 집중도가 떨어진 학생들의 세특은 그냥 어떻게 참여했는지에 대한 태도 정도만 보여주는 세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이렇게 레벨이나 위계가 정해질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학교 현장에서. 자, 예시로 들면 미지의 금속 시료들의 부피와 질량을 정밀하게 측정해내고 계산한 밀도를 바탕으로 어떤 금속인지 알아내는 활동의 우수성을 보였다. 생활 속의 과학 규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적극적 태도를 지녔으며 과학 뉴스에 관심이 많아 수업 내용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 그렇죠. 연관을 짓는 거죠. 연관져서 융합시키는 것들. 이런 활동들이 세특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주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성실한 학생이고 열심히 참여한다 정도에 멈추는데 이거 좀 합격에 도움이 되는 세특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3번 혼자 대답하는 학생, 매사 대답을 잘하는 학생이라는 표현들도 세특에 흔하게 등장하는데요. 이건 답변하는 학생이 혼자밖에 없다는 뜻도 된다면 그 학교와 학급의 수준을 평가자들은 의심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공적 합성을 보여주는 기록이란 미적분 실력이 우수하여 경영학과에 입학하면 전공과 이수할 역량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함으로 평가 없이 끝나는 문구도 이거 정말 정말 많아요. 무슨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였다. 학교 선생님이 그냥 그렇게만 써주는데 수업 내용과 관계없이 작성한 보고서거나 높은 수준의 보고서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들어간 상투적 표현들. 일단 우수한 내용의 우수한 학생들은 세특에 발표 자세가 돋보인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학생이 우수하게 발표한 문모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세나 태도는 수준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내용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내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보통 발표 자세뿐 아니라 내용에 대한 것들도 잘 써준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차분하고 설득력 있는 발표 자세가 돋보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국어 시간이나 영어 시간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그냥 평범하게 쓴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면 그리고 자세만 쓴다면 그건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의문이 생길 때마다 반드시 질문하는 학생 이런 표현들은 상위권 학생이 질문이 많을까요? 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거죠. 상위권 학생들이 질문이 많지 않고 주로 부족한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게 상위권 학생들에게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이라면 한 번은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이것보다는 오히려 수학 실력이 대단하다든가 영어의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든가 보통 역사 부분에서 굉장한 이제 역사적 지식이 있다든가 이런 식의 우수성이 잘 드러나도록 기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보통 그 이번에 나와 있는 최상위 세특에는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인재임을 보여주는 기록들. 제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어떤 내용과 어떤 내용을 연관시키거나 실생활과 연관시킬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을 때 우수한 학생이다라는 것들이 증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용만, 내신만 우수한 학생, 그리고 문모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든가, 그냥 질문을 많이 했다든가, 태도가 좋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어떤 내용들을 다른 과목과 융합시키거나 연관시키는 등 어떤 내용과 어떤 지식을 결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가 수업 시간에 어떤 부분은 교사의 감탄을 자아낸다든가
이런 것들의 표현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자주 하는 질문들인데요. 질문이 학습의 과정을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 모두 기재할 수는 없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학기 동안 학생이 수업을 16주, 17주 받았을 때 그걸 내용을 다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학생이 뛰어난 부분과 학생이 성장한 부분들을 기술하면 되겠죠. 모든 학생에게 다른 내용을 다 기재해야 되나요? 그것도 사실 쉽진 않은데 올해부터 세부능력및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들이 다 기술이 돼야 돼요. 세특에. 그러니까 예전에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세특이 없는 경우도 많았고 방과 후 학교 이수 이 정도로 한 줄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구성 요소로 제시된 것이 모두 드러나야 되나요? 글쎄요. 예시를 잘 표현하면 되는 거지 모두 드러나야 된다 이런 것들은 쉽진 않겠죠. 자, 어떤 자료를 활용하여 기재해야 되나요? 수업의 산출물, 수업 시간에 활동한 결과물, 동료의 평가 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찰 기록에 사용되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책을 읽거나 어떤 논문을 보고서 글을 썼을 때 그걸 실어주는 경우가 생겨요. 이때 제일 뛰어난 학생들은 책 한 권 읽고 책 한 권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그 읽은 책과 다른 책을 비교하거나 대조되는 책들을 읽고 분석하는 학생. 그 다음에 상위권 학생, 다음 상위권 학생은 책 한 권을 아주 꼼꼼하게 읽고 상세하게 분석하는 학생들이고, 자, 하위층으로 내려가면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발표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런 학생들, 인터넷 보고 베끼거나 요약하는 학생들은 좋은 평가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과 다른 학생부를 만들어야 된다면 책을 읽더라도 정확하게 읽고 그 책과 다른 책을 또 연관시켜서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특이 어떤 세특이 잘 쓰여진 세특이고 잘 만들어진 거냐 그러면 일단 수업 시간에 적극성을 띄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봤을 때 기록한 모습들, 평가한 모습들에서 학생의 우수성이 들어야 되는데 우수성이란 건 태도의 우수성보다 내용의 우수성이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내용이 우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융합, 연계. 야, 이거와 이걸 연결시켜야 돼. 그러니까 물리하고 사회를 연결시키고 어떤 생명과학이라든가 역사학을 연관시키고 물론 이건 대학교나 대학원 과정이냐 뭐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익산에 있는 어떤 왕릉에서 문영왕릉 말고 이제 익산에 있는 왕릉 자 이게 백제 무왕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생명과학자들, 의학자들이 전반적으로 거기서 출토된 어떤 사람의 뼈, 인고를 가지고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죠. 방사성 동위원소 추출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연대 추적을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이 먹은 음식이 어떻게 뼈에 나타나는가. 예를 들면 생선을 많이 먹으면 칼슘이 많이 섭취되면서 뼈에 골다공증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타나고 그 키의 추적 이런 걸 통해서 이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큰 무덤에 이런 인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백제 무왕일 것이다. 아직 결론 확정짓지는 않지만 의사, 뭐 고고학자, 역사학자, 그다음에 생화학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이런 걸 밝혀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이렇게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학생이야말로 요즘에 융합이라든가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메인스트림이에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학생. 그러면 이런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말 정확한 분석이나 글쓰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특에 대한 내용들 지난 강과 이번 강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고 표현들마다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표현을 쓸 때 이런 것들은 이렇다라는 게 평가자들에게 읽힐 수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이런 거 보고서 잘 세특 작성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확실히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세특 화이팅!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음에 만나요.